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3년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설치해두고 이른바 끝장 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영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왔습니다. 근데 김건희 심판본부 뭐 이런 게 설치가 됐나요, 당에? 네, 당에 설치돼가지고 열심히 만사의 시작은 김건희, 중간도 김건희, 결론도 김건희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이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5박 6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나가셨는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공항에 환송을 안 나오고 뭐 이유는 부산 금정 선거 지원 유세를 들었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 쪽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미 심정적 이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만찬에 초청해가지고 이틀만. 그 다음에는 초청도 하지 않고 또 언론사 창간 기념일에 가서는 옆자리에 앉으니까 옆자리로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라. 시야에서도 가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한동훈 대표도 외국 나가시는데 환송도 안 나가버리고 부산으로 갔다가 밤에 오르는 것. 이건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끝났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한 거 재결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부결이 맞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 뜻대로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 국민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감싸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외 순방 중에서 돌아오실 때 환영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뭐 그래도 그것까지 안 나가지는 않을까요? 돌아왔을 때 환영까지. 글쎄 두고 봐야죠. 근데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한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4표 정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부결된 것은 사실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높다고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겠만은 사람이 제한이라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계속 특검으로 간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민심이 국민 뜻대로가 압박을 하면은 곧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한 20여 명 현역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니까는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세력 과시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나 이렇게 뭐 패싱하지 말고 좀 잘 대해주시라, 뭐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걸 매달려 가지고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결기도 보이고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정치를 보여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찬성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동훈의 미래가 있고 네.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를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뭐 심정적으로 끝났다, 뭐 이혼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가령 공천 개입 같은 거 특검에 민주당이 집어넣는데 그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본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약간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네. 국민은 그러한 것을 특검을 바라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하고 네. 나온 기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앞에서 총리로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하는 등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의 미래를 위해서 네.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저도 그 기사를 좀 꼼꼼히 읽어보긴 했는데 그 워딩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그 가족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가족들을 앞에 앉혀놓고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약간 더 우위에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글쎄 그 명태균 씨 자신도 좀 네. 뻥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도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뻥긋도 못 하잖아요. 그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런데?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죠. 명태균 씨가 계속 네. 그러한 것을 입을 벌려나갈 때 결국 손해는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두렵겠죠. 명태균 씨를 용산에서 약간 저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왜냐하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낱낱이 국민들한테 밝혀나간다고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큰 손해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명태균 씨는 자기 말에 따르면은 뭐 인수위도 들어오라 그랬고 뭐 결정권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뭐 자리도 뭐 제공을 한다고 했고 그러는데 본인이 다 거절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뻥일까요? 글쎄요. 뻥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대통령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을 보면은 네. 명태균 씨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네. 뻥튀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지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만악의 근원인 영부인으로부터 오만 사건이 터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지금 현재 보세요. 네. 모든 것이 터지면은 다 김건희 여사 아니냐고요. 네. 지금 보십시오. 자, 명품백, 네. 최재형 목사하고 주고받은 문자, 김대남 행정관 예. 문자, 명태균 이러한 것들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민생이 어렵고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모든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 아닌가. 네. 5만 가지가 다 터져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고 지금 해외 수박 나가시잖아요. 자, 국군의 날 행사에 네. 해외 순방 나가셔서 저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은 예. 나라가 지금 이 꼴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단군 이래 이런 중전, 네. 이런 영부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저는 자꾸 당나라의 축천무 같은 네. 장희빈 같은 네. 이런 영상이 떠오르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백담사로 가셨으면 오죽했으면 특검을 받아서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네. 대통령 재임하면서 내가 감옥 갈 것이다 하는 생각 안 해요. 네. 영부인도 그래요.
권력에 도취돼 가지고 네. 이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벌써 네.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 반이 됐어요.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설사 재임 중에 그대로 가시더라도 퇴임 후에 네. 어디로 가시겠냐 이거죠.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막기 위해서도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아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희빈은 뭐 그렇다 치고 측천무는 중국 5천년 역사상 스스로 황제가 된 유일한 여자인데 거기에다까지 비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황제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새 또 뭐 KTV 국악 공연 이거 뭐 1년 전 공연인데 그 혼자 관람을 했다고 또 뭐 황제 관람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그 국악 공연을 청와대에서 하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가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걸 숨기고 있어요? 그동안 예. 관람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국악 좋아하니까 저도 만약에 음.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네. 비서실장 자격으로 구경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음. 왜 대통령실이 네.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이라면 뭐 어떤 거? 안 봤다. 아. 뭐 테이블 없었다. 좀 있었으면 어때요? 네. 영부인님 오셨으니까 꽃 좀 놔뒀으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청와대 뭐 개방 1주년 기념하고 뭐 국악 진흥 장려 뭐 그런 차원에서 공연을 했으면 영부인이 가서 그냥 격려하고 응원의 말씀하고 오셨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를 왜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대통령실 때문에 안 그래도 예. 바보인 음. 김건희 여사가 더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여권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를 윤 대통령 약한 지점으로 보고 이른바 탄핵 빌드업, 그러니까 탄핵 구축 명분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만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 두드립니까? 가만히 계시는 영부인을 왜 민주당이 야권이 두드립니까? 발석은 만들잖아요. 아니 우리가 명태균 끌어냈습니까? 아니 우리가 김대남 끌어냈습니까? 우리가 최재형 목사 끌어냈습니까? 자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민심을 보세요. 오죽하면은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맨 먼저 했겠어요. 해남 농민회에서 네. 쌀값 올려달라고 데모하면서 네. 뭐 이렇게 현수막이 쌀값은 끌어올리고 네.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통용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법안인가 뭐 다시 좀 봤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법, 한우 농가 좀 살리자 뭐 이런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예. 24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네. 북한에서는 24번째 쓰레기 오물 네. 풍선을 부양했는데 오늘 또 보냈어요. 네. 국회 위에 덩덩 떠다니고 국회에서 펑 터지고. 국회 위에 오물풍선이 왔나요? 그렇죠. 이러니 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핵 빌드업 얘기 잠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제 인천 강화군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잘 못하면은 정말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뭐 대의 민주주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민심이 그러는 거예요. 민심이.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방 재보궐선거 때문에 전라남도 곡성, 광양, 네. 부산 금정, 네. 이제 강화까지 가셨잖아요. 거기 다녀보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이럴 수가 없다 하는 민심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도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조국 혁신당 네.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게 네. 탄핵에 대해를 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게 민심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막 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글쎄요. 네.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한다 하고 이미 늦었다. 등 때려줄 리는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11월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뭐 허위사실 공표 혐의랑 뭐 위증교사 혐의 1심이 나오는데 거기서 혹시 뭐 당선 무효형 같은 거 나올까봐 미리 뭐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네. 검찰이 2년 3년 구형했지만 네.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지 네.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따라야 돼요. 네. 그러나 이것은 1심이에요. 우리나라는 3심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려 보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네. 우리는 간다. 그리고 3심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되고 다음 대선에 이제 못 나오는데 원래 6개월 안에는 1심 선고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몇 년씩 끌었는데 어쨌든 다음 달에 결론이 나면은 더 6개월 더 하면 한 1년 안에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럴 경우에 그것은 예상이죠. 그리고 말이죠. 네. 어떻게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봐요? 80만 원, 90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현명한 네.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속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정을 해서 공방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죠. 22대 국회 첫 정기 국정감사 시작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증인만 한 1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김건희 국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김건희 국감이죠. 왜냐하면 네. 만악의 근원, 모든 문제 네. 출발이 김건희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국회에서 국민의 의혹을 그러한 비리를 파헤쳐 주는 것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국감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제일 첨예하게 맞붙을 때가 법사위일 것 같은데 법사위 위원이신데 혹시 뭐 한방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네. 자,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된다.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거 국감 끝나면은 11월 1일까지 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제 그 국감에서 나온 얘기 바탕으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할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서 네.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해서 돌아오더라도 한동훈 네. 대표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지켜봐야죠. 그때는 재의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고 봐야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부산 금정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네요, 이제. 네,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조국 대표에게 소탐대실하지 말고 선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네.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해가지고 조국 대표의 고향이니까 거기서 끝장 보자 했는데 이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됐기 때문에 또 강화도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안상수 전 시장이 나와서 좀 글쎄요, 안상조 전 인천시장 국회의원도 3번이나 하신 분이 또 강화 군수를 나왔으니까 두고 볼 일이고 어떻게 됐든 이번 4곳에서 4대 빵으로 0으로 우리 야권이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